부모님은 얘들과 시간을 보내주셔야 돼요.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하고 단둘이 여행을 좀, 할머니는 죄송하지만 그때는 끼지 마시고 부모와만 어디 여행을, 아주 뜻있는 여행을, 어디 뭐 선교 여행을 가도 좋고 오랜 여행을 같이 가서 친밀감을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럴 때 그냥 서로 이렇게 허그도 하고, 와, 너하고 시간 있으면 좋다,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고. 반갑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애국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네. 자녀를 잘 키워야 우리 나라도 잘 되고, 또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은 자녀를 잘 키우면 가문이 흥하고 복되고 아주 자랑스러운데, 자녀를 잘못 키우면 우리의 후반의 삶은 걱정과 염려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돈 버는 거, 성공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배우는 겁니다. 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적 자녀 양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많은 질문이 있으신데 질문 하나 받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손자 손녀 둘을 제가 키웠는데요. 엄마 아빠가 직장인이라서 제가 키웠는데요. 참 그때 키울 때 참 가까이 키워서 그런지 엄마보다 할머니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기든지 친구에게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의논해야 하는데 할머니에게 자꾸 답을 얻으려 하고, 또 관계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고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참 섭섭해하고 해서 참 고민이에요.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편안하신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할머니를 편안해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커가면서 이제 부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와 가까워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도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릴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머니가 키우신 것 같아요. 뭐 나를 주로 키우고 사랑한 사람에게 더 가까운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부모님에게 이런 전략을, 할머니한테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이제 물러나셔야 돼요. 물러나시고 부모님은 얘들과 시간을 보내주셔야 돼요.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하고 단둘이 여행을 좀, 할머니는 죄송하지만 그때는 끼지 마시고 부모와만 어디 여행을, 아주 뜻있는 여행을, 어디 뭐 선교 여행을 가도 좋고 오랜 여행을 같이 가서 친밀감을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럴 때 그냥 서로 이렇게 허그도 하고, 와, 너하고 시간 있으면 좋다,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요, 저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엄마 아버지가 직장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성공적인 부문이에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10대를 통과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이러더래요. 엄마, 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엄마,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나를 정말 낳으셨어요? 그러더래요. 너무나 내가 난 아이인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가끔 엄마가 내 친엄마인가 아닌가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돈 벌어서 좋은 환경, 좋은 거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 역할은 좋은 집, 좋은 거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은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 부득이하게 할머니가 키웠다 하더라도 이 부모님은 이제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세요. 여행을 가되 간 김에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그럼 애들은 또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지. 그냥 나는 이번에는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서 돌아오면 아마 할머니보다 이제 부모하고 더 얘기거리. 그럼 할머니 좀 섭섭하시겠지 또. 그러나 이 할머니 아마 좋은 할머니인 것 같으시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비켜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와 가까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아마 왜 자기 부모와 가깝지 않겠어요. 그만큼 시간을 안 보내서 그런 거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쭉 이제 자녀를 따라서 어린 시절, 유치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자, 공부와의 싸움, 그러나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길게 봐라. 공부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야. 또 성적 떨어져 갖고면 엄마가 언제 너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널 사랑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자존감을 높여주면 길게 결국은 잘할 수 있다. 애들이 씩씩거리고 공부를 잘하는 거 있지. 나 더 할래. 나 더 할래. 그만 자. 그러면 나 더 할래. 나 이번에 더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청소년 자녀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어려운 시기죠? 네. 청소년 자녀. 자, 크게 얘기하면 청소년을 우리가 사춘기라고도 말하는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는 약 중학생, 중기는 고등학생, 그리고 후기는 대학생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벌써 사춘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청소년기 후기이기도 하고 성인기 초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 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야말로 이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려운 말로 자기 정체감, 자아 정체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 자, 정체감은 게 뭐냐? 이런 거죠. 간첩이 나타나면 손들어, 네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자녀가 이제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내가 누군가. 나는 엄마가 아니고 나는 아빠가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며 어떻게 살 거며 그거를 배우는 시기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누구처럼 살고 싶다라는 모델. 그거를 역할 모델이라고 그래요. 역할 모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청소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얘네들이 이제는 엄마 역량, 아빠 역량보다는 친구 역량, 선배 역량, 이걸 받아요. 그게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선배, 좋은 친구,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또 그쪽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한 번은 한동대학교에서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얘가 학교를 안 가겠대.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저한테 좀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못 하는데도 막 막무가내로 제 연구실에다 갔다가 근데 어머니가 딱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가시라고 그러면 내가 얘하고 얘기하고 싶다니까 아니래 자기가 옆에 있겠대. 아니 나가시라고. 그런데 그냥 자꾸 그래서 내가 너 학교 가기 싫으니? 그럼 엄마가 탁 튀어나와서 얘가 학교 가기 싫어요. 어머니 가면. 그래서 내쫓았어 제가 엄마를. 내쫓고 이제 걔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너 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저 학교 시시해요. 재미없어요. 안 가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봐서 그래 너 교회는 잘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요?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우리 엄마예요. 뭐 이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재수 없어요. 얼마나 애들이 격하게 얘기하는지. 근데 그 엄마를 가만히 내가 보니까 막 끝없이 잔소리하는 엄마예요. 그게 재수 없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성격 검사 옆에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 너 성격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 검사를 시켰어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척척척척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외향성이고 굉장히 이렇게 예술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동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너는 참 외향성이구나. 친구가 좋구나.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너는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얘를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3학년 여학생이에요. 우리 학교에 디자인 공부하는 여학생인데 제가 그 학생을 전화로 불렀어요.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그 엄마한테 2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걔한테 주면서 너 아르바이트 하는 셈 치고 얘가 학교는 안 다닌댄다. 반항을 하니까 네가 좀 한번 잘 인도해봐라. 걔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한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얘를 데리고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액세서리도 사주고 그리고 막 영화 구경도 하나 해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이 언니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학교 들어와가지고 얘 언니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좀 기다릴래? 아니면 언니 수업하는데 잠깐 들어와서 너 한번 볼래?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로 한쪽 구탱이에다가 수업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주 이 컴퓨터로 이렇게 뭐 디자인 하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요게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걸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언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막 집에 오더니 엄마 나 수학과외 시켜줘요. 엄마 나 공부할래요. 나 저 언니처럼 한동대 디자인학과 갈래요. 산업 디자인학과 갈래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하고 싶다. 이 중고등학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자녀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상담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배 보면 친척 뭐 언니, 친척 오빠 뭐 누구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때는 이제 동성을 닮아요. 그러니까 딸인 경우는 언니를 닮고 아들인 경우는 형을 닮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중고등부 우리 학교 교회의 중고등부가 잘 되는 중고등부는요. 굉장히 부흥하는 중고등부는 그 중고등부의 선생님이 애들한테 인기 짱이어야 돼. 머리도 애 머리 스타일 좀 하고 와이셔츠도 좀 길게 빼 입고 말이죠. 그러면서 애들하고 막 같이 막 약간 놀고 뭐 그리고 문자도 잘 보내고 이런 선생님들이 인기 있어서 그러면 애들이 장래 희망 그러면요. 전도사님. 무조건 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그거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롤 모델이 없으니까 역할 모델이 없으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의 영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누굴 따라해? 연예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는 그게 있어요. 누구를 닮고 싶다. 얘네들은 막 영웅이에요. 막 조금만 자기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막 영웅이에요. 근데 그게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책을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렇지. 위인전을 읽는 게 좋지. 삶이. 그래서 선교사 위인전 아니면 발명가의 위인전 뭐 아니면 뭐 사업을 해서 뭐 빌 게이츠의 위인전 이런 거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위인전은 안 돼. 어려서 또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거는 별로 보면 안 되고 뭐 낙제를 했는데 또 극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좋은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친구들은 재미있고 교회는 너무 재미없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흥미를 느끼겠어요?
교회는 재밌어야 돼요. 저는요, 중고등부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반사들이. 그리고 중고등부 반사들이요, 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중1, 중2, 중3반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기타반. 그래서 경배와 찬양반, 또 어디는 뭐, 컴퓨터반, 어디는 농구반, 또 어디는 뭐, 무슨 뭐, 봉사, 아니면 뭐, 아트,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1, 2, 3학년하고 섞어서 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취미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요, 중고등부가 애들이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은데, 걔네들한테 막 공과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과 공부 내용이 뭐냐 하면, 뭐, 집사는 술을 먹지 말고, 뭐 이런 거야. 전략에 있어서 지금 사탄은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막 10대의 컴퓨터로, 음란 영화로, 그 다음에 잘못된 그룹으로 막 밀고 가는데, 우리들이 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이 너무 전략상 실패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휴일이 되면 주위에 이렇게 좀 건전한 집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가가지고 농구하고 좋은 영화 보고, 그리고요 아주 예를 들면 의사 하시는 분이 한번 데려다가 밥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예, 의사라는 직업은 말이다, 뭐 이런 게 좋고 이런 건 나쁘고 성격이 이러면 좋고, 또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 한 번은 또 불러다가 밥 먹이고 아주 운동시키고, 아 오늘은 예 비즈니스 한다는 건 뭐 이런 거가 있고 이런 거가 있고, 또 선생님이 한 번은 뭐 교수가 이래가지고 애들이 직업에 대한 많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너는 뭐가 될래?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가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처럼 교수님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교수님이 저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이 여학생이 잠시 나를 역할 모델로 삼고 있구나. 그러면 그 여학생은 나를 닮으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목소리도 닮으려고 그러고 옷차림도 닮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닮으려고 그러고 옷차림도 닮으려고 그러고요. 뭐 쟤네들이 연예인이 해갖고 다니면 내가 좋아하면 자기도 이렇게 하고 다녀. 머리 온갖 염색했으면 나도 염색하고. 그렇게 예민하고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안 돼요. 좋은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더라고. 그리고요, 중고등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더라도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아이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중요해. 좋은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너 그룹에 속하고 싶거든. 그래서 너 담배 펴. 안 그러면 너 왕따야. 그러면 담배 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왕따 당한다는 건 형벌이에요.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는 얘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체성을 갖는 시기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요, 다 고민해. 청소년 아이들은 다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돼. 외모에 고민하고, 또 뭐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뭐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뭐 고민 안 하는 게 없어요. 마른 애는 말라서 고민, 뚱뚱애는 뚱뚱해서 고민, 얼굴이 뭐 커서 고민, 조그매서 고민, 눈이 작아서 고민, 여드름 났다고 고민.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애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요,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아이들 보고 너만 보면 이쁘다, 그리고 자꾸
친척을 만나도 좀 우리 눈에 안 이뻐도 아, 참 예쁘구나. 참 너 예쁘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세요. 네. 너 여드름 났구나. 누가 모른대? 어떤 사람은 네 언니는 얼굴이 하얀데 너는 검었구나.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 외모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모처럼 만나내보고 야, 너 요즘 살이 쪘구나. 그러지 마세요. 누가 몰라? 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아, 애한테 왜 지금 너 살쪘구나. 그런 말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해요? 무슨 유익이? 그렇죠.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아, 저번에 저 여기 강의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어머, 교수님 굉장히 늙으셨네요. 배도 나오셨네요. 내가 집에 가면서 그래 잘났다 너. 이 나이가 돼도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눈에 조금 안 예뻐 보여도 얘네들이 지금 어정쩡한 시기인데 나중엔 다 예뻐져요. 근데 참 우리가 자꾸 내 자녀를 봐도 친척을 봐도 아유 딸이면 와 참 아름답네. 또 아들이면 와 너는 정말 매력 있는 남자네.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그나마 고민하면서도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집사님 너무 좋아해. 그 권사님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애들은 그렇게 아유 우리 딸 너무 예쁘네. 그러면 엄마 딸이니까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안 예쁜데. 그러면 그래 내 눈엔 이쁘다 왜? 내 눈엔 예쁘기만 하네. 특히 딸인 경우에는 아빠가 우리 딸 참 예쁘다 매력적이다. 또 아들인 경우에는 엄마가 아 우리 아들 참 내가 네 시기라면 너한테 반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들한테 너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택하. 얘네들이 지금 이제 직업과 진로를 택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대학생들이 1학년에는 뭐 생물학과를 들어갔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전과를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뭐 언론을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4년 만에 졸업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격려를 해줘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너를 찾아나가는 그런 아주 이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좋은 시기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찾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막 그냥 자기 성격과 안 맞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직업을 많이 소개하고 그리고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좀 이때는 혼돈스럽고 좀 방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체성의 요소들이 있어요. 외모, 직업, 가치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시기에는 이제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갖는 시기예요. 이 청소년은 위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애들이 좀 질문할 수 있어요. 엄마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맞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요.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라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창조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을 때 멋있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 와, 참 좋은 질문이구나. 네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의심이 생긴다는 거, 그거는 너무 좋은 거란다. 그래, 네가 의심을 갖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렴. 의심은 좋은 거란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책, 그 창조론에 대한 책, 진화론도 하나의 론이고 창조론도 하나의 론이지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도 전혀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해 주면서 또 사이트도 소개해 주고 한국창조과학회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주면 거기에 질문이 많아요. 그런 질문을 과학적으로 답해 준 거,
그런 걸 찾아주고 책도 소개해주고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어주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란다. 그러면서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질문을 잘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시기를 통과한 다음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를 만나요. 근데 얘가 엄마 내가 정말 창조된 거 맞아? 그러면 너 요즘 믿음이 떨어졌구나. 무조건 믿어.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남편들 신앙 안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혹시? 무조건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와서 질문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 설교가 질문이야 그날은. 오픈 질문. 그러면 그거를 좀 우리가 잘 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엄마가 싫어서 예수 믿는 아빠가 싫어서.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알아요. 이제 뭘 아느냐?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 아빠를 믿었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가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위선을 알아요. 예수 열심히 나간다면서 엄마 아빠하고 맨날 싸우고 교회 가서 여전도회 회장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자 우리 청소년들이 왜 반항하는가? 자 청소년 하면 우리는 반항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반항.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남아메리카나 저 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12세나 뭐 그렇게 딱 13세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해준대요.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상투를 튼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어른이다. 딱 어느 날 너는 어른이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걔한테 창을 들려주고 네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애들한테도 얘는 이제 어른이다. 그 성인으로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인 거기에 가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인이 딱 되는 순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대 문화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다 거기에서 이사야를 퍼시고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지요. 그런 문화, 그런 나라에서는 사춘기의 반항이 굉장히 적대요. 왜냐하면 그냥 어린애였다가 어른이 돼버렸으니까 어른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얘가 이제 벌써 중학생인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얘한테 조그만 게 뭘 알아. 공부나 해.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얘를 어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어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버스를 타도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표도 아니고 중학교 이런 어정쩡한 시기가 너무 길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반항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스스로 이래요. 나 다 컸는데 어떤 때는 나 어린이날인데 뭐 안 해줘요? 막 이러고 지들도 이게 지금 헷갈려. 내가 어린인가 어른인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 그 어떤 원주민 문화를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20세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중학교 들어갈 때 성대하게 잔치 생일을 해주면서 와 네가 이제 중학생이네.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네. 엄마 아빠도 너를 이제 어린애 취급하면 안 되겠네. 동생 보고 야 이제 언니도 중학생이다. 이제 오빠도 중학생이다. 그리고 걔한테는 이제 조금 우리가 어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의논도 좀 하고. 고등학교 갈 때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와, 네가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 조그만 게 뭘 알아, 니까짓 게 뭘 알아, 이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대화도 하고 또 우리의 부모의 삶도 의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정말로 성인식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는 놔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는 비교적 반항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요, 우리 역할은, 부모 역할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기는 아니고 어떤 시기냐 하면 상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코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운동선수에 가서 운동을 막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가끔 와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우리가 작전 타임을 하고 그들에게 코치해 주듯이, 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찾아나가는 시기.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사춘기 통상 너무나 친구한테 어렵고 학교 어려울 때 집에 와서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엄마, 나 성적 떨어졌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성공이에요. 그럼 속상하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 공부를 쭉 하셨는데요. 고3짜리 딸이 엄마 성적 떨어졌는데요. 아이씨 괜찮아. 근데 괜찮아. 엄마 힘내세요. 지가 다 해. 엄마 힘내세요. 그럴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우리 자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저번에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빚까지 좀 지셨어. 그래서 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아들이 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마침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불러냈대요. 불러내서 애들을 둘 놔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을 내가 잘못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날렸다. 니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미안하고 우리가 집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아빠가 다시 노력해 볼게. 빨리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큰애가 학원을 끊더래요. 끊더니 아빠 나 혼자서 공부해도 돼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공부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또 밑에 애는 좀 있다 보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둘이 아빠가 용기를 잃을까 봐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 자기는 수억을 날렸지만 그 자기의 상황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었더니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고 집안이 더 하나가 되고 매덕보다 나는 우리 자녀를 얻었습니다. 청소년 자녀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아버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좀 나의 상황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한번 만나서, 야 아빠가 말이다 요즘 직장에서 요즘 이렇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데 아빠가 막 그 스트레스가 대단해. 고민이 많아. 야,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 이렇게 의논하면 애들은 아빠가 나를 어른 취급하는구나. 내가 이제 아빠에게 이렇게 의논을 해드릴 만큼 내가 어른이구나. 그런 애들이 왜 반항하겠어요? 공부나 해라 이러니까.
또 딸한테도 좀 저는 가끔 그래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못 가면 엄마가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또 못 일어났어. 엄마는 참 구제불능이야. 그러면 애가 그래요. 엄마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엄마 사랑하셔. 우리의 약한 면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얘네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는 우등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니들은 공부만 하라 그러는데 우리 때는 다 벌어가면서 했다. 뭐가 답답해서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분노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분노해요. 화를 내. 차라리 겉으로 분노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속으로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울증 앓고, 그리고 섭식 장애가 일어나서 음식을 안 먹거나 폭식을 하거나, 그것도 얘들 속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제는 조금씩 성인 취급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이 많아요. 아직 미숙하지만 고민이 많아. 친구 얘기, 학교 얘기, 뭐 자기 외모에 대한 얘기, 열등감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들어주고, 정답 안 줘도 돼요.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기만 해도 애들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자기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10대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어요. 과거 잘못해도.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시죠? 네. 근데 그분이 전기를 보니까 몇 세인가 18세까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고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던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자기가 보고 너무나 감동받을 그런 모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엉망이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 자녀 이 시기에 자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택할 것인가, 나는 누구처럼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갖는 정체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종교로서 말고, 습관적인 신앙 말고 정말 인격과 인격을 만나듯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우리 자녀 정체성 해결돼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 저절로 해결돼요. 나를 향하신 은사 저절로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다 은사 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보면 예수님 만난 청소년들은 달라요. 그런 애들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앞으로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그 대학교 들어올 때 면접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위원을 몇 번 해봤는데, 면접할 때 학생들이 써내는 그 에세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를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봐라. 이게 그래서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들이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될 것인가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한동대학교에는 이렇게 항아리를 하나 묻고 대학교 1학년 때 자기가 꿈, 비전을 써요. 써서 그거를 전부 다 묻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봉해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홈커밍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다시 열어요. 그래서 내 거를 꺼내봐요. 내가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 공부해라 보다도 자기가 뭐처럼 살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나 어떤 비전을 갖고 싶다, 어떤 꿈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진 애들은 지금 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안 가도 꿈이 있는 애들은 뻗어나가요.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지금은 전공 공부 못했다가도 꿈을 갖고 좋은 선배를 만나서 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영향받고 예수님 만나서 다 해결이 돼.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부모를 다 용서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후회가 많아요. 그죠? 근데 후회 갖지 마세요.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면 저도 우리 딸이 어느 날 DTS라는 걸 예수 훈련을 뭐 어디 가서 받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엄마 다 용서했어요.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래, 고마워.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 자녀 여전히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앞으로 하나님은 너를 놀랍게 멋있게 만드실 거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너를 어렸을 때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에게 용서를 비는 그 엄마의 예수님, 그 아빠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엄마부터 아빠부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마구 자기를 해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